2부로 지금 트럼프의 엄담 패설과 빌 클린턴의 엽색 행각, 그리고 빌 클린턴이 단지 외도 불륜이라면 지극히 사적인 문제고 힐러리의 남편에 관한 문제지만, 단순 외도 불륜이 아니라 거기에는 성추행, 성희롱, 성폭행도 있었고, 그리고 힐러리가 그런 문제들을 제기하는 여성들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폄하하고 그리고 공격했던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오래되어서요, 다 희미해지는 기억이기 때문에 이걸 한번 상기시키면 과연 미국에서 지금 트럼프에게 주어지고 있는 음담 패설에 대한 논란과 힐러리 부부에 대한 관용, 이 두 개의 차이가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뭔가를요. 이걸 못 느끼면 사람도 아닙니다. 자, 빌 클린턴은 어릴 때 10살까지 어머니가 이혼하고 재혼을 해서 양아버지 밑에서 이렇게 계부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또 가난했기 때문에 혼자 있었답니다. 그러면서 일에 지쳤을 때, 그리고 혼자 남아 있을 때, 그리고 스트레스가 극도로 이렇게 차오를 때 의도적으로 여성과의 섹스에 집착하는 이런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고 본인이 실토를 한 바도 있고, 비슷한 문제에 대해서 교회 등에서 참여를 하거나 자기의 회고록 등에 적어놓은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어쨌든 빌 클린턴은 머리는 좋고 잘생겼고 매력이 있어서 주지사를 하거나 주지사가 되기 전에 아칸소 주에서 이렇게 배설을 할 때부터 수많은 여자들이 주변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여자만 보면 가서 끌떡거리는 체질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관계를 맺으면서 불륜을 하거나 외도를 할 사람하고는 하고, 성추행을 하거나 성폭행을 하거나 성희롱을 할 사람은 하면서 그 대상을 물불을 가리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자, 이것은 정신적인 문제와 또 본인의 어떤 교정되지 않은 행동, 즉 와이프의 비호에 의해서 남편의 이런 성적 일탈이 그대로 감추어지거나 용서되어 왔고, 와이프는 속이 넓어서 그랬느냐. 힐러리가 속이 넓다라고 보는 사람은 미국에 하나도 없을 겁니다. 표독스럽고 사악하죠. 둘이 있을 때는 클린턴을 패죽이더라도 대중 앞에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클린턴을 앞세워서 갈 필요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지금 이 클린턴의 엽석 행각을 보면요, 첫 번째 게 92년 2월 대선 후보 때 터졌습니다. 대선 후보 때 나이트클럽의 파트타임 가수이자 아칸소 주정부 임시 직원인 제니퍼 플라워스라는 여성이 클린턴 주지사와 12년 동안 혼외 정사를 가졌다고 폭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선이 되었죠. 92년 2월에 폭로됐는데 1년 뒤 93년 1월 20일에 취임을 했고요. 94년 5월에 이제는 또 폴라 존스와 섹스 스캔들이 터졌는데요. 아칸소 주지사 시절 주정부에서 일한 적이 있는 폴라 존스는 주지사이던 클린턴이 91년 자신을 호텔로 불러 지프를 내리고 성행위를 요구했다 해서 성희롱건으로 70만 불의 손해배상을 대통령을 상대로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재판이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이 대통령직 끝날 때까지 소송을 중단시킨다다가 다시 소송이 되었고, 나중에 폴라 존스가 레인스키를 증인으로 채택하면서 이것이 화이트워터 사건이라고 힐러리 클린턴 부부의 부동산 어떤 업자와의 어떤 의혹관계, 이런 부분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특별검사가 임명이 됐는데, 이 검사의 주업이 나중에 폴라 존스가 증인으로 채택한 레인스키와 클린턴의 관계를 이렇게 밝히는 쪽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어쨌든 폴라 존스 때문에 레인스키 사건도 떠오르게 됐습니다. 이에 위기를 느낀 이 클린턴이 85만 불을 주고 소송을 중단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폴라 존스를 이렇게 98년에
12월에 합의를 했는데 아마 대통령 임기를 마치기 전에 이 사건을 덮어야 되고 또 레윈스키 사건을 덮기 위해서도 콜라 존스를 정리할 필요가 있었겠죠. 어쨌든 빌 클린턴은 이 와중에도 96년 11월에 재선이 되었는데 97년 11월에 변호사 돌리 카일 브라우니인가 30년 미래 스캔들이 퍼졌습니다. 돌리 카일 브라우니 학창 시절부터 30년간 클린턴과 미래를 해왔다고 폭로를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98년 8월 6일 레윈스키와 섹스 스캔들이 터졌는데요. 백악관에서 인턴 사원으로 일하던 중에 클린턴 대통령으로부터 성관계를 요구받고 18개월 동안 10번의 관계를 했다고 폭로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 레윈스키는 이 사실을 동료 직원에게 털어놨다가 동료 직원 린다 트립이 케네디 스타 특별검사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나중에 이제 레윈스키가 또 검사 앞에 부인했다가 털어놓게 되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레윈스키는 위정을 했고 클린턴은 위정과 위정 교사를 한 부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탄핵에 걸려서 하원에 통과하는 수모까지도 겪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위정에 대한 면죄부를 조건으로 연방 대배심에서 레윈스키가 클린턴과의 성관계를 정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98년 연방 대배심에서 클린턴 대통령은 비디오로 정언했는데 레윈스키와 부적절한 관계였다라는 걸 시인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다루겠습니다. 그 외에도요, 어제 이 기자회견장에 나왔던 여성 4명 중에 한 명인 캐서린 윌리, 이 사람은요, 굉장히 아주 참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백악관에 이렇게 직원으로 있을 때 클린턴은 여성 지지자 출신이고요. 클린턴이 자신을 백악관에서 애무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클린턴은 윌리가 우울해 보여서 이마에 키스하고 위로한 기억이 난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이 사람 어제 출두했었습니다. 기자회견에. 그리고 청문회장에 어제 대선 토론장에도 배석을 했죠. 그 다음에 엘리자베트 워드, 아칸소 출신으로 미스 아메리카인데 83년에 클린턴을 만나서 한 번의 관계를 맺었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아까 제가 이야기한 화이트 워터 사건의 핵심 인물인 맥두걸의 아내인데 수잔 맥두걸인데요. 남편에 의해서 우리 마누라가 클린턴의 전부다라고 폭로를 당했습니다. 주요 인물들만 이렇고요. 또 어제 출두했던 사람 한 명이 더 있죠. 이 와니타 브로드리인데요. 이 사람은 35살에 자기보다 어린 빌 클린턴한테서 강간을 당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78년 아칸소 주지사 선거에 출마했던 당시에 클린턴에게 강간을 당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한 예일대 여학생이 70년대 초에 빌 클린턴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도 주장했는데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90년대 초에는 비행기 승무원 크리스티 저처가 이 빌 클린턴이 자기의 가슴을 만졌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처럼요, 빌 클린턴은 불륜뿐만 아니라 강간, 성추행 등 훨씬 심각한 상황을 상당히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심각한 것은요, 이것이 전적으로 남편인 그냥 빌 클린턴의 엽색 행각에 불과한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진실을 외면하는데 힐러리가 굉장히 이렇게 가담을 했고요. 또 더 나아가서 힐러리는 이런 부분들을 은폐하고 또 상대 여성을 폄하시키고 공격하는 데 앞장을 서서 힐러리의 그런 입장이 이 사태들을 밝혀지지 않고 덮는 데 상당히 기여를 했습니다. 자, 지금 트럼프가 이번에 이야기했던 말 중에서 이 빈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여성 해모자라는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빈보라는 것은 백침이고 그 다음에 빈보 에럽션 하면 뭡니까? 백침이 분출이라는 뜻으로 여성을 갖다가 혐오하는 거죠. 저 금발에 이쁘지만은 아주 머릿속에 덩건 여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이
힐러리가 남편의 이런 여러가지 엽색 행각과 성추행, 성폭행을 갖다가 지원하기 위해 빌 클린턴을 고소한 여성들을 향해서 빈보 에럽션이라는 이런 여성 비하적인 표현을 썼습니다. 언제 그랬느냐? 90년대 초에 민주당 대선 후보일 당시에 계속 터져나오는 빌 클린턴의 섹스 스캔들 루머가 빈보 이랩션이라면서 방어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힐러리가 과거에 빈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빌 클린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던 여성들에 대한 성적 혐오가 있는 용어는 아닙니까? 트럼프가 빈보라고 말하면 욕먹어야 되고 힐러리가 동성 여성을 향해서 남편에 의해서 성폭행이나 불륜관계를 즐겼다는 여성들을 향해서 빈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괜찮느냐는 겁니다. 자, 빌 클린턴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라는 폴라 존슨은 최근에 한 TV에 출연해서요, 힐러리가 자신을 포함한 빌 클린턴 피해자들을 빈보 이랩션이라는 여성 비하적 표현을 써서 공격해놓고 이제 와서 도널드 트럼프를 섹시스트라고 공격하고 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결국 힐러리조차도 여성이지만은 여성에 대한 혐오적 용어를 밥 먹듯이 사용했다는 겁니다. 자, 폴라 존슨은 참고로 처음에 등장했을 때는 좀 촌스러웠는데요. 시골의 공무원, 임시직 공무원. 나중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 클린턴을 조지고자 하고 나섰을 때는 굉장히 이쁘게 사람이 싹 바뀌어가 나왔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장에도 나왔죠. 어제 이 토론회장에도 갔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 폴라 존스에 주목하기 시작했고, 모니카 레윈스키는 처음부터 굉장히 육감적으로 생겼다 해서 이 여자가 클린턴을 꼬셨겠다 이렇게 되면서 손해를 봤고요. 그 다음에 이 백악관 직원이었던 캐서린 윌리는 굉장히 이제 반대로 청순하게 보여서 저런 여자가 거짓말할 리가 없다 해서 다시 진실성을 인정받았습니다. 미국의 진실성은요, 여성의 외모에 의해서도 항상 바뀌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폴라 존슨은 90년대 이 발생했던 빌 클린턴의 성추행 사건을 해상을 하면서 그때 자기를 공격했던 클린턴과 그의 부인 힐러리가 또 이제는 다시 힐러리가 대통령이 돼서 백악관에 들어간다면 이 퍼스트 젠틀맨이 처음으로 될 빌 클린턴은 과연 옳은 사람이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힐러리는 모니카 레윈스키, 가장 유명한 클린턴의 섹스 스캔들이죠. 모니카 레윈스키를 향해서 자기 도취에 빠진 이상한 여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르시시스틱 루니 툰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처럼 힐러리는 클린턴의 상대 피해 여성이나 관계 여성을 상대로 막말을 아주 밥 먹듯이 일삼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제 기자회견장과 대선 후보 토론장에 배석을 했던 이 캐서린 윌리는 93년 백악관 자원봉사 보좌관으로 근무하던 중에 빌 클린턴이 집무실에서 그녀의 가슴을 만지는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을 했었는데요. 윌리는 힐러리도 감정이 많다. 윌리는 2015년 아메리카 미러와의 인터뷰에서 빌 클린턴이 성추행했다라는 사실이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어려운 상태에 처한 피해자들을 힐러리가 외면하고 빌 클린턴이 계속해서 여성들을 강간 성추행하도록 내버려뒀다. 힐러리를 비판했고요. 힐러리가 돈이라면 무엇이든 할 돈의 굶주린 위선자 마녀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힐러리가 성폭행 피해자 관련 광고를 제작한 것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돼지라면서 힐러리가 그런 광고를 제작할 정도로 철면피인 줄은 몰랐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힐러리가 빌 클린턴에 의해서 성폭행 등의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을 비하하는 광고를 제작을 했죠. 힐러리는 처음 클린턴의 대선 선거 때 92년에 미국 CBS의 간판 프로 60분에 출연을 해서 제니퍼 플라워스가 제기한 불륜설을 반박하면서 아주 싸납고 표독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그 여자를 비판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클린턴의 이런 역사 인가들이 또 성폭행, 성희롱, 성추행들이 교정되지 않고 대통령이 되어서 백악관에서조차도 자행되는 부분에는 힐러리의 방관과 협조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모니카 레윈스키 스캔들은요, 92년 11월에 이제 당선이 되어서 이렇게 95년 11월 15일 저녁 9시에 모니카 레윈스키와 이렇게 빌 클린턴이 첫 관계를 가지게 되는데요. 자, 자신의 서재로 이 레윈스키를 갖다가 불러다가 키스하고 재킷 단추를 푸는 동시에 브라자를 풀었고, 그때부터 레윈스키와 이런 관계를 가집니다. 그래서 총 10번의 관계를 이렇게 가지는데요. 8번째 관계가 끝난 다음에 소문이 좀 나니까 모니카 레윈스키를 국방부로 보내놓고 또 백악관으로 불려들어서 관계를 2번 더 가집니다. 이 과정에서 오랄 섹스를 하던 도중에 이 일부가 네이비 색깔의 레윈스키의 이렇게 드레스에 묻었고, 결국 그것이 나중에 법정에 제출되게 되면서 피를 뽑힌 클린턴이 시인하게 되는 과정이죠. 결국 레윈스키가 자신의 동료였던 린다 트립에게 빌 클린턴과 내가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이 빌 클린턴의 책이 모니카 레윈스키의 이렇게 옷에 묻지 않았더라면 끝까지 이렇게 부정을 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 폴라 존스의 어떤 스캔들에서 레윈스키가 정인으로 이렇게 선택이 되니까 케네디 스타 검사가 레윈스키를 불러서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폴라 존스와의 성추문 소송에서 선서 증언을 하면서 레윈스키는 빌 클린턴과 성관계를 가진 적이 없다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정확히 클린턴은 성만족을 위해서 레윈스키의 가슴이나 성기를 만지거나 성적 관계를 가진 적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자, 이때 이제 이 힐러리 앞에 두고 대연히 거짓말을 했었습니다. 98년 7월 27일 스타 특검팀과 레윈스키가 만나서 협상을 합니다. 즉, 당신은 봐줄 거니 모든 진실을 솔직하게 고백하면 법정에서 위정한 부분에 대해서 기소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레윈스키는 이에 앞서 클린턴과 성관계를 맺지 않았다는 선서 진술서에 서명을 하였지만 레윈스키의 친구이자 국방부 직원이던 린다 트랩이 레윈스키가 빌 클린턴과 섹스했다라는 전화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해서 특검팀에 벌써 갖다 준 상태였습니다. 자, 그래서 98년 8월 3일 날 레윈스키는 이제 특검팀에 적극적으로 살기 위해서 협조해서 정액이 묻은 네이비 드레스를 제출했고요. 특검팀은 대통령의 DNA 샘플을 요청했습니다. 빌 클린턴은 설마 그게 있으랴 생각을 하고 혈액을 제출을 했는데 결국 혈액이 일치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98년 8월 6일 날 레윈스키가 이 대배심 첫 정원에서 백악관 인턴 직원으로 있으면서 22살인 95년 11월부터 실질적인 성적인 행동을 비롯해서 10차례 관계를 가졌다고 진술을 했고요. 모든 것을 다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성관계에 대해 부인할 것을 요구했고 위정죄를 무릅쓰고 그렇게 했건만은 클린턴은 자신을 배려하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했습니다. 위정교사까지 받은 겁니다. 이거는요, 엄청난 죄입니다. 미국에서요. 여기에서 이 장소는 집무실과 서재에서 이루어졌고 직접적인 삽입 선교는 하지 않았지만은 그 외에 온갖 행태들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그 과정들이 샅샅이 나왔는데 거의 포르노를 방불케 했습니다. 그래서 98년 8월 17일 날 빌 클린턴이 대국민 연설에서 부적절한 관계라고 하면서 레윈스키와의 성적척을 시인을 했고요. 98년 11월에 공화당이 레윈스키와의 성적인 문제가 아니라 위정 및 위정교사 이 부분을 가지고 사법방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빌 클린턴을 탄핵을 이렇게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원에 통과되었지만 11월 선거에서 공화당이 참패를 하면서 상원에서 이렇게 탄핵을 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자, 이것이 빌 클린턴이 저지른 여러 가지 어떤 과정인데 오늘 제가 이야기한 부분을 여러분 들으시면서요. 힐러리가 이 과정에서 했던 역할이 옳다고 보십니까? 힐러리는 자신이 변호사일 때요. 어제 기자회견장에 출두하고 TV 토론장에 배석했던 KT 셀턴이라는 12살 소녀한테 남성한테 이렇게 폭행을 당했다고 소녀가 울면서 변호사한테 진술하니까 아주 크게 웃으면서 근데 이제 어른이 됐어 이렇게 말을 하는 식으로 부적절한 행태를 했다라는 그 녹취록도 어제 트럼프가 언급을 했습니다. 자, 이런 행태들을 보면 과연 트럼프의 음담 패스는 잘못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미국이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자격이 있냐 없냐를 따질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걸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빌 클린턴이 8년을 해먹도록 방치를 했고 그 부인이 성폭행과 성추행 피해자들을 그렇게 조롱하고 방해하고 한마디로 그 사람들의 법적 대응을 무산시키도록 변호사였던 자기의 지위를 이용해서 악랄한 말들과 거짓을 했습니다. 자, 대충 정치인들의 이런 문제들은 아내가 괜찮다고 하면 넘어가는 문제지 않습니까? 자, 이 문제를 갖다가 제가 이야기하면서요. 빌 클린턴과 트럼프를 바라보는 또 힐러리를 바라보는 공정한 시각을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립니다.